네, 안녕하세요. 마키네 식구 여러분. 오늘은 며칠이죠? 제가 너무 요즘에 바쁘게 살아가지고, 네, 2023년, 13일. 네, 2월 13일입니다. 네, 월요일 어김없이 9시에 저희 마키네 라디오는 여러분들 곁으로 왔어요. 제가 오늘 와인 마시다가 지금 급하게 뛰어와가지고요. 네, 주변 상권 얘기를 조금 하다가 제 자리에 왔는데, 미리 오늘 라디오 할 거는 어제 준비를 해놨고요. 네, 그래서 먼저 화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마키네 라디오 시계열입니다. 네, 지금 시계열은 23년 2월 6일 시계열을 봤는데요. 역시나 이제 하락폭이 제일 깊었어요. 그래서 상승은 하나도 없어서 정말 KB 시계열을 보기 싫지만 그래도 저는 꾸준하게 보기로 여러분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보았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가 공통적으로 찾은 거는 일산 동구가 매가랑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을 해서 일산 동구를 한번 살펴보기로 했고, 그리고 의왕이 제 눈에 좀 띄었어요. 그리고 의왕이 띄었고, 그리고 또 이제 용인의 처인구가 지금 전세가가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제가 요 세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전주 대비 마이너스 0.41%, 전세는 마이너스 0.76%로 하락하였고요. 서울 매매는 마이너스 0.39%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다소 주춤합니다. 네. 서울 변동률에서는 지난주에는 마이너스 0.51에서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0.39로 좀 줄었고, 전세는 마이너스 1.19에서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0.86으로 전세도 소폭 하락폭이 조금 준 것 같아요. 경기 변동률을 볼게요. 매매는 마이너스 0.55에서 마이너스 0.54로 거의 비슷하고요. 전세는 마이너스 1.40%에서 마이너스 1.12%로 네, 다소 조금 준 듯한 모습이 보이긴 한데 저희가 체감할 수는 없다. 그쵸? 그래서 지난 뉴스에서 발표되듯이 하락폭이 다소 주춤하다는 소식이 들리고 금매들이 조금씩 소진된다는 소식도 들리기는 한데 사실 저희 주변에서 체감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그래프 KB 시계열상에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 경기도에 보시면 일산 동구와 그다음에 의왕시가 눈에 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전세 하락 지역으로는 다시 용인 처인구가 제가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가 여기서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네, 근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매수 우위 지수가 서울은 23.2이고 부산이 13.1, 울산이 14.1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노원구에 초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한산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게 하락 지역들의 대장 아파트들 한 번씩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산 동구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하락 지역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이제 공통을 제가 좀 찾았거든요. 그래서 일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와 매매가 공통으로 하락한 지역이 마두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두동을 좀 살펴봤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마두동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학원과 현황을 보니까 마두동은 이쪽에 있는데 네. 학원과 학원 조금 멀죠. 그러다 보니까 더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타난 것 같고요. 상권은 지금 마두동하고 상권도 조금 거리가 있어 보였어요. 여기는 완전 주택가 쪽으로 형성돼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일산 동구 쪽으로는 요렇게 교통 호재들이랑 재개발 구역들이 일단은 발표는 돼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굉장히 일산 동구가 가격 상승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른 만큼 떨어지는 폭도 많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3년도에도 개발 예정이 되게 많은데 거의 24년도에 여기 완공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진행되는지도 지켜보면서 이 교통 호재가 형성돼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그전에 먼저 반영이 되어서 크게 영향이 없는지도 올해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왕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 지역을 체크해 봤습니다. 의왕 아파트 하락 아파트 순이고요. 세대수가 의왕은 작은 단지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특히 또 인덕원 근처의 포일동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예전에 이제 상승기 때 인덕원 근처를 되게 사고 싶었는데 매가가 되게 높았어요. 근데 이번에 급하게 하락한 것을 보고 나니까 되게 이렇게 불 지피듯이 할 때 사는 것보다 이럴 때를 기다렸다 사는 것도 괜찮겠구나. 이번에 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인덕원 근처에 보시면 학원가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교통의 요지로 그 안양과 의왕 이렇게 연결해 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안 보였고요. 상권은 인덕원역 근처로 요렇게 형성되어 있고 평촌이라든지 여기 인근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통 호재로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호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덕원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었습니다. 인덕원 주변의 개발 호재는 월곶 판교선, 그리고 신분당선, 강남 용산선, 그리고 이게 분당, 강남, 용산까지 뻗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었거든요. 그리고 인덕원에 있으면 동탄까지 일자리를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26년도, 7년도에 완공된다고 이렇게 하고 발표도 되게 많이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진입을 해서 가격이 엄청 많이 점프를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지금 제일 많이 떨어진 지역이 여기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이쪽으로 가면은 안양, 이쪽으로 가면은 의왕이더라고요. 근데 의왕하고 안양의 가격 차이가 안양이 8억이면 의왕은 거의 5억대에서 4억대였어요. 이게 굉장히 그 도시가 주는 이미지가 큰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의왕 쪽이 아무래도 개발이 조금 덜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의왕 쪽에 개발 호재 지역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의왕이 오히려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는 개발이 다 된 안양보다는 지금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또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이제 의왕 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를 한번 찾아봤고요. 용인시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 지역을 또 지켜봤습니다. 용인의 서인구가 좀 많이 하락했는데요. 보시면 지금은 이제 입주가 많습니다. 용인에. 그래서 학원가를 보면은 용인은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사실은 현장을 갔다 왔었거든요. 저는 요 지역을 여기 고잔역 있잖아요. 고잔역 여기 택지 개발주고 개발 현황을 보러 갔었는데 요 라인 지금 따라서 움직였는데 요쪽에 감량장역 발음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일대에 사실은 개발 호재랑 재개발 지역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지역들은 학원가가 없겠죠. 노인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이제 학원가는 이쪽으로 형성돼 있고 상권은 역시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감량 장역 아래쪽으로 네, 오래된 시장 상권이 많이 형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개발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 상인들의 그 저항도 만만치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 지역이었고 용인시 저인구는 수지구나 기흥구에 비해서 발달이 더딘 편인데 최근 호재들이 있어가지고 관심을 받았지만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처인구가 이제 조정 지역으로 묶였거든요. 계속 처인구만 조정 지역으로 안 묶여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용인이 조정 지역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똑같아졌으니까 사람들은 또 훨씬 더 좋은 수지구, 기흥구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개발 가능성이라든지 상승 여력이 있는 곳이 바로 요런 처인구 조금 저평가된 곳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간 곳이 바로 여기 고잔역 택지지구 개발이랑 용인 이제 시청 용인대역 이쪽에 개발을 한번 보러 갔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가격 반영이나 가치 반영이 다 되어 있어서 오히려 여기 명지대역이나 감량장역 이쪽이 제 눈에는 훨씬 더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수익률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런 KB 시리얼을 보면서 이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런 수요 공급이라든지 간단한 상황들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그
이번에 수경님이 저희 튜터방에 올려주신 손품왕 블로그에서 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왔어요. 그래서 손품왕 블로그에 보시면 너무나도 잘 나온 게 지금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금리의 영향도 사실 크기는 한데요. 사람들이 그냥 앞 어플에 나와 있는, 그 분양, 입주에 대한 것만 판단을 하고 거기가 수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진입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거의 실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시다시피 인허가도 사실은 어플에 요즘에 나오는 어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분양을 하고 착공을 하고 이 시기의 차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또 금리가 높아지니까 조합에서 분양을 미루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계산이 다 합해지지 않아서 입주 물량이라든지 어플에 반영된 게 조금의 차이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분양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작은 분양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오늘 공부한 거를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오늘 공부한 겁니다. 어, 여기에서 그냥 바로 가야 되겠네.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디스코로 좀 전에 의뢰받은 물건을 봤거든요. 제가 본 물건이 이쪽 물건이었어요. 이게 총액으로 34억에 19년도에 이게 팔렸었거든요. 단가로 그 평당가로 2,881만 원에 그때 당시에 거래됐고 이분이 여기 건물 사장님이신데 이걸 사고 싶었는데 못 사서 놓쳐서 아까워하셨는데 이때에서 지금 옆에 가격이 4,700만 원에 팔렸으니까 좀 아까워했겠죠. 그쵸? 근데 저도 이때는 이제 못 사서 아깝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2,360만 원에 이렇게 거래된 거 보이죠? 이쪽에도. 이거 다 상업지거든요. 빨간 땅.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시기가 이렇게 조금 지나면 이렇게 싼 물건도 또 나온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는 제가 네이버 지도로 네이버 부동산 지도로 이렇게 보시면 카카오 맵으로 보는 게 낫겠다. 네, 여기 카카오 맵으로 보시면 이 동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전 빌딩 숲이에요. 보시면 요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카카오 로드뷰? 네, 이렇게 빌딩 숲인데 저는 이때까지 이제 투자를 하면서도 이렇게 된 건물들이 이렇게 가격에 팔리는 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물건들이 저한테 의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요즘에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빌딩 숲에 있는 이런 작은 건물들 있죠. 네,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 평당가나 이런 게 낮게 거래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작은 물건들만 보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런 큰 물건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도 보면 여기에는 지금 평당 저는 이쪽이 더 비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이 더 비싸더라고요. 이쪽은 그 밥집 상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래된 아파트예요. 오래된 아파트고 재개발 호재도 있는 동네인데 요쪽은 빌딩 거의 건물하고 이제 이런 빌딩 건물밖에 없는데 여기는 저녁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밤 되면 왼쪽으로 넘어가요. 왼쪽으로 넘어가서 이쪽 상권으로만 밥을 먹으러 가고 낮에는 직장인들 밥 상권, 저녁에는 술 상권. 네, 요런 거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도 함께 공부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라디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는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은 우리 컬리체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너무 혹시 공부, 빠르거나 산만하진 않았나요? 아니요, 전혀요. 잠시, 어,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고,
제가 지금 컴퓨터로 못하고 있어가지고. 천천히 네. 하셔도 돼요. 네. 자, 오늘의 명언 지금 11번째고요. 11번째라는 거는 제가 11번 참가했다는 의미고. 자, 오늘의 명언 Tell me and I'll forget, teach me and I may remember, involve me and I learn.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정치가면서 과학자인 이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인 분이 얘기하신 건데요. 말해주면 잊어버리고 가르쳐주면 기억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하면 깨달아요라는 거에 involve라는 게 내가 참여를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직접 해보면 내가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동산 공부하면서 지금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까먹고 까먹고 가르쳐줘도 기억날까 말까 하고 근데 막상 제가 또 이렇게 직접 공부해가지고 또 직접 내가 손수 아무 도움 없이 손수 해봐야지 물어 제가 질문해서 답변을 얻어야지만 그게 정말 제 거가 된다는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이렇게 잘하던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막 책 보고 이런 걸 싫어하는데 제가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도 영어를 막 책을 보면서 가르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실질적으로 남을 가르쳐 주면서 배우는 게 이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와닿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공부를 특히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들은 책도 같이 이렇게 하겠지만은 또 공부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치면서 가장 재밌고 가장 동기부여되고 가장 기억에 잘 남는 공부 방법들은 동생들, 그러니까 5학년 아이가 오면 3학년 아이들, 2학년 아이들 또는 친구인데 자기보다 조금 레벨이 낮은 친구들 아니면 더 신규로 들어온 학생들한테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배우고 배운 거를 가르쳐 주면서 그 친구하고 파트너가 되고 그거를 또 영어로 롤플레이를 해보면서 그 녹화한 영상을 개인 블로그, 개인 밴드에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손으로 일일이 쓰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몸으로 외우게 되고 내가 이 친구를 설득시키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본인의 또 그런 스킬들이 또 쌓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 자기 스스로 그냥 외워지게 되고 단어와 문장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더 영어가 재밌고 나는 영어를 잘하는 아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또 경매 공부도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것처럼 직접 참여하고 경매에서는 입찰과 폐찰을 경험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경매 수업 들을 때도 강사님들이 막 이렇게 적고 있는 분들한테 적지 마세요 이러시거든요. 그냥 들으라고. 적는다고 또 다시 보지 않으니까 듣고 이해하고 현장 가고 꼭 임장 가라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명언은 정말 계속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명언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어, 저희 집 근처 아니고 서울이고 하지만 근처입니다. 송파 쪽. 송파 이제 석촌역에 제가 이거 계속 유심히 보고 있었던 건데 계속 패스를 했던 이유는 지금 여기 석촌역이고요. 석촌역이고 여기 가락시장 근처예요.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임장 갔을 때 그 공포의 가락시장 아시죠? 마천에서 가락시장까지 걸어왔던 그 근처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네, 여기 가락시장 여기. 자, 그런데, 어, 이게 딱 보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위반 건축물은 저처럼 초보인 사람은, 이거 너무 무서워. 패스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유명하신 유튜버 분이 이거를 좀 풀어주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접근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하고 싶은데, 어,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 2021 타경 55217이고요. 지금 물건이 총 이 건물에 3개가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대지는 3평이고 건물 면적은 13평 정도 되고 방이 2칸짜리예요. 감정가는 1억 7,300이고 지금 최저가로 1억 1,000에 지금 나와 있고 보증금은 1,100만 원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두 번째 이제 유찰이 됐고 이제 세 번째 이게 이제 낙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사진을 보시면 이거 최근에 지어진 거라 굉장히 건물도 좋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4층이고 엘리베이터 있고요. 바로 초등학교 근처이고요. 위에 바로 잠실이죠. 석촌호수 근처입니다. 주변 환경이 되게 좋고요. 투룸인데 이제 큰 방 하나에 작은 이제 드레스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다행히 이렇게 사진도 다 있어가지고 꽤 넓죠. 최근에 화장실도 괜찮고. 괜찮네요. 네, 너무 좋죠. 응. 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위반 건축물이라는 건데 이게 제가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14평이면은 거의 3억에서 3억 5천 정도 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근데 지금 최저가로 1억 1천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 지금 여기 지금 임차 내역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이 분석도 아주 깨끗해요. 뭐 따로 할 게 없거든요. 예, 임차인도 없고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반 건축물인데 위반 건축물은 뭘로 봐야 되냐? 건축물 대장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 건축물 대장에서 보면 이렇게 딱 위반 건축물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위반 건축물이면 여기에 어디가 위반이 되어 있냐? 그러면 여기 변동 내용 그 원인에 보면 어, 그 위반 건축물 기재 위반 내용 401호 판넬 그리고 판넬 주거, 이제 판넬이 이게 추가로 이제 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위반 건축물이 된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제 여기 요런 거, 지금 여기 판넬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왜 판넬? 이게 지금 위반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네. 저희 임의로 없앨 수 있나요? 이게 그래서 이행 네. 강제금이 여기 이제 여기다 전화를 하면 이행 강제금이 1년에 얼마 내야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쪽 그 경매 그분이 이제 직접 전화하셔서 물어봤는데 1년에 2번 내는데 총 200만 원이래요. 근데 여기를 월세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월세를 한 100만 원 정도 이상은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월세를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은 1200에서 200만 원 빼면 100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을 계산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월세 수익에서 강제 그냥 이행금을 200만 원을 그냥 내버리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판넬을 제거하는 건데 이 판넬을 제거하는데 이제 그분께서 자기는 위반 건축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위반 건축물만 또 하시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제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제거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감정가가 1억 1천이고 최저가 지금 1억 1천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1,000만 원 정도 추가해서 그, 그 판넬을 제거하고 하면은 이제 위반 건축물이 아니니까 나중에 매매할 때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매매할 때도. 그리고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냥 1년에 2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이제 내는 걸로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시세가 3억 이상은 되고 전세를 하더라도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전세를 넣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찰을, 그리고 이게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대출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이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전세로는 전세 대출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제 월세로 받아야 되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이거를 한 뭐 1억 5천 정도, 1억 5천 정도 써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 판넬을 이제 위반 건축물 딱지를 없애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한 1억 한 6천 정도 이렇게 돈을 들여서 1억 5천의 전세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반 건축물은 또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건물에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세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10평, 아까 그거보단 작은데 이거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대지가 3평, 8평이고 좀 전에 이제 우리가 본 거는 대지가 이제 3평이고 이제 건물은 이제 13평으로 이제 나온 거고 세 번째 거는 이제 대지가 7평에 건물 면적이 25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25평, 5층인데 25평이면 이거는 굉장히 많이 평수를 늘려서 좀 많이 위반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위에 보니까 판넬을 보니까 지금 계속 이것도 유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계속 더 유찰될 때까지 보고 판넬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좀 최대한 저렴하게 받아서 그렇게 고쳐서 쓰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네. 위반 건축물 하나 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날렸어요, 지붕을. 아, 지붕을 날리니까 전세입자가 네. 대출이 돼서 음, 매가보다 비싸게 전세를 냈어요. 그때는 왜 음, 우리 빌라왕 사건 터지기 전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가 또 서총역 바로 옆이니까 나는 그게 그거, 너무 좋잖아요. 바로 잠실 나는 밑이고. 동작구 했거든요. 근데 나는 네. 그거 철거할 때 한 500 정도 들었어요. 그냥 음, 하고, 실사가 나와요. 네네네. 네, 실사 사진 찍으러 동작구청 직원하고 다 통화 다 하고 자기들 와서 사진 다 찍고 가고. 음, 그래갖고 이제 위반 건축물 사라지고 세입자 들어오고. 이게 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세입자가 대출이 안 되는 것도 있고, 200만 원 내고 뭐 월세 100만 원 받겠다 이러면 자기 돈이 많이 음,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음, 음,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1억을 이제 거기에 넣어서 가치가 더 올라가지고 나중에 팔 때도 사실은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어쨌든 가격을 깎아서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없애는데 과연 근데 조금 아까 저 구조상 저거를 없앨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음, 가봐야 돼요, 제가. 이제 가서 음, 보면 없앨 수 있을지 없을지를 현장 가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걸 없앨 수 없으면 아까처럼 1억 1천이나 뭐 1억 2천에 그걸 받아서 전세입자는 대출 없는 사람으로 또 음. 서울이니까 그 정도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긴 될 것 같아요. 집도 깨끗하고 너무 좋네요. 근데 물건 분석 너무 잘해 주셔서 좋아요. 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일단 시세가 3억 5천이니까 너무 좋잖아요. 맞죠? 제가 볼 때 네네네네. 그거보다 좀 더 싸게 팔면 이익은 남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저라면 입찰을 할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리고 서울 저 정도 입지에 제가 볼 때 전세 임차인은 무조건 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네네, 그쵸. 깨끗하죠? 예. 입지가 너무 네. 좋아서. 음. 네. 그리고 그 세입자도 5천에 60인가? 밑에 1층에 사는 분은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더 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네, 그쵸.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미르님 발표하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오늘 미르님 오늘 우리 하이라이트 맞죠? 클리제님. 음, 좋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번 주말에 갔다 온 곳은 마산하고 창원 갔다 왔는데요. 정말 어, 멋집니다. 체력 짱이야, 짱. 나보다 체력 더 좋아요. 미르님 보면서 내가 반성하고 있어요. 마산에 역에서 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 메트로 1단지, 2단지 이게 있는데 이게 아직 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한 6억, 많이 올랐을 땐 6억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4억대, 4억 중반 정도 나오는데, 이게 설전에는 4억 초반이나 저기도 있었대요. 근데 그게 저희가 부동산 다 들어간 데마다 설 전에 금매는 이미 다 빠졌대요. 다 빠지고 지금은 그때보다 한 3, 4천 비싼 시세로 나오고 있었는데, 얘가 지금 4억 6천 정도에 저희가 본 매물이 그렇게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전세가도 지금 전체가 다 전국이 똑같잖아요. 전세가도 얘가 지금 3억대 중반이나 3억 초반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여기도 아직 전세가는 안 올라오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갔을 때, 그러니까 오전 10시쯤이었는데 그 부동산 소장님이 그래도 되게 지금 손님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 집을 진짜 한 서너 개 막 보여줬어요. 다른 거 더 보여줄 수도 있다고 막 얘기하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짜 예전에는 볼 수 없는 그런 네, 굉장한 환대를 받고 그러고 왔어요. 갖고 이제 아직 마사는 지금 매가는 이제 조금 이제 금매는 나가고 이제 조금 올라온 시대 전세는 아직 안 받쳐주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금 재개발로 이 양덕 사였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재개발 재건축이 할 때 이쪽이 재건축이고 이게 재개발인가 아마 그럴 건데 이 조합장님하고 조합장님이 이렇게 하는 역량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알았고, 그 다음에 이 분양이 정말 왜 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았던 게, 지금 양덕 2 같은 경우는 조합장님이 굉장히 이거를 빨리빨리 처리를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건물이 거의 다 올라왔어요. 9월 달에 이제 완전히 이제 완공돼서 이제 입주하는 그런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양덕. 지금 여기가 좁은가가 3억이고 일반 분양가가 네. 3.8에서 4.1에 일반 분양을 했다고 해서 이건 일반 분양을 다 완판을 해서 지금 와, 여기는 지금 그리고 조합원 세대수는 200이고 네. 그다음에 일반 분양은 700. 오, 3배가 더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사업성이 좋아가지고 아마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그리고 그 부동산 소장님 얘기하신 게 여기는 지금 사업성이 좋아서 겉에 그 대리석 하는 것도 원래는 2층까지만 바르기로 한 거 5층까지 지금 대리석을 다 붙이고 있대요. 너무 돈이 이쁘게 남았네, 돈이 남았어. 네, 그래도 너무 잘 만들고 있다고 여기는 그러고 있는데 이걸 보고 이제 여기도 이제 하는데 여기는 지금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대요. 그러고 여기 조합장님이 이 분양가를 올리고 하려고 지금 여기가 원래 동원에서 하려고 했던 거를 동원을 밀어내고 롯데로 또 바꿨대요. 바꾸고 분양가를 한 1,300인가 얼마로 이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미분양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조합원들이 더 일반 분양보다 더 비싸게 사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여기 좀 안 좋다고 굉장히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정말 이 재개발 재건축은 완공이 다 되고 분양 완판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뭐 분양가를 되게 올려서 내가 저기 뭐지 추가 분담금이 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분양을 빨리 해서 그게 더 훨씬 수익이 나한테 훨씬 좋은 거구나를 여기서 굉장히 많이 좀 느꼈어요. 그리고 좀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거. 여기 좀 분위기를 잘 탔고 얘는 지금 애매하게 지금 분위기가 돼서 좀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갔던 데가 옆에 이제 창원시를 갔었거든요. 창원 유니시티부터 저희가 갔었는데 마산하고는 굉장히 또 여기 또 틀리더라고요. 여기는 벌써 저희가 가보니까 그때 저희가 네이버 매물로는 6억대 있는 걸로 확인하고 갔더니 그건 이미 설전에 여기도 똑같아요. 설전에 이미 금매는 다 나갔다. 야, 지금은 창원은 대단하네. 네. 네, 8억대 매물밖에는 없다. 음, 그리고 진작에 좀 서둘러서 오셨어야 된다고 저희가 이제 7억 후반에라도 물건 오랜만에 나오면 듣는 그런 발언들입니다. 네, 7억 후반대만이라도 물건 나오면 얘기를 달라고 그랬는데 네.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저희가 여기 부동산을 이렇게 갔는데 부동산에 소장님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한 군데 사람이 많길래 계약서 쓰나 보다 이렇게 봤는데
소장님들 여기 다 한 곳에 몰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기 담합도 잘 될 수 있겠다.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음, 소장님들이 굉장히 서로 친하더라고요. 여기 여자 소장님들이. 네네. 네. 그런 음,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용지 아이파크가, 용지. 여기, 예, 예. 저희가 그리고 이제 용지 여기가 이제 대장이라 여기를 저희가 가봤거든요. 여기를 갔는데, 아, 여기서도 소장님이 갔더니 7억대 매물 혹시 볼 수 있냐 물어봤더니 그때가 일주일 전인가 그때 7억 2천짜리 하나 자기네가 거래한 게 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지금은 네이버를 봐도 다 8억대 매물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와, 바로 일주일 전인데 일주일 후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자기네도 틀릴 줄 몰랐대요. 부동산 소장님들도. 야, 그러면서 본인들도 저층짜리 6억 후반까지 물건 내려가겠다. 그러면 자기네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미 끝났다고. 지금은 8억대 매물밖에 안 나오고 이 7억 2천 계약시킨 것도 그 매도자가 배배할까 생각 중이라고. 아, 7천만 원 계약금 다 들어온 건데 배배를 할까 생각 중이라고 연락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소장님이 매수자한테 얼른 중도금 쏘라고. 이래서 바로 중도금 쏜 상태라고. 어, 그러면서 지금 여기는 더군다나 이 창원은 더 신기했던 게 아까 마산은 전세가도 내려갔었잖아요. 여기는 지금 4억대 전세가도 없대요. 5억대로 이제 전세가가 다 올라오는 야, 상황이라고. 천원이 5억대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공급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은 그게 좀 빠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분양을 3개 했었는데 거기가 이번에 다 완판 나가지고 사람들이 아, 다시 이게 넣어도 자기네가 당첨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그리고 그게 갭이 한 용지나 유니시티하고 1억 정도 났었나 봐요. 그 가격으로 거기 갈 바엔 여기를 가지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유니시티나 이 창원 용지는 저희가 이제 계약한 사람들이 투자자냐, 실거주자냐 물어봤을 때 대부분 실거주자라는 아하,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세도 이제 사람들이 매가가 너무 좀 갑자기 또 오르기 시작해서 아, 그럼 전세라도 들어와서 애 교육에 이쪽을 좀 하겠다. 그런 분들도 꽤 있다고. 어, 아, 그래서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정말 제이지님이 이렇게 현장을 가야 그 분위기를 안다는 걸 확실히 이번에 좀 많이 느낀 이번 임장이었던 것 같아요. 전 여기까지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미르님 완전 최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게 현장의 힘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쌓아온 게 눈에 보입니다. 맞죠? 다들 그러시죠? 정말 이제는 막 지도 하나 펼쳐놓고 막 설명할 수 있는 우리 미르님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멋져, 멋져. 네, 어, 좋습니다. 네, 구루님 이제 발표 준비 되셨나요? 예, 네. 음, 보이시죠? 네네네. 아, 예, 얼마 전에 발표한 건설 동향 브리핑 자료인데, 여기에서 이제 신속 통합 기획에 대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오, 그 조사한 내용인데, 저희가 워낙, 한강 이남 쪽 돌면서 신통기획 구역들을 많이 봤었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볼 때, 다들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게, 이게 과연 이만큼이나 지정이 됐는데, 잘 진행이 될까? 어, 정말 이게 행정적으로, 예산적으로 다 받쳐줄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게 일단 주요 논점이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서 네, 정리된 내용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일단 이 글을 쓴 사람이 두 가지 포인트로 신속통합기획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일단 신통기획 적용한 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늘어난 구역을 과연 행정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까? 과부하가 우려된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빠르게 새집 짓도록 도와줄게. 공공에도 좀 환원해라는 취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현재 79개 구역이나 있다고요. 그리고 신통기획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많이 듣고 있는 뉴스 중에
이 정비사업 완화에 관한 정책들이 많이 있죠. 뭐 재건축도 안전진단 완화해주고 노후계획도 이제 정비법에 따라서 노후계획 도시정비법도 발표가 됐습니다. 즉 이렇게 많이 완화시켜준 정비사업지들이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이걸 과연 커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행정 절차를 따라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라는 기사가 일단 첫 번째 요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 구역에서 재건축을 진행하든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가 신통기획이라는 걸 새롭게 이제 적용시키려고 하니 지역 간에 마찰이 있었고 지역 주민들 간에 그리고 일부 구역에서는 아예 이제 신통기획을 적용했다가 해지 요청에 의해서 해지까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신반포 4차 그리고 오금 현대아파트 등이 신통기획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대치미도, 송파 한양 2차 등 신통기획의 공공기여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딱 이제 지역 이름만 들어도 왜 그런지 감이 오실 거예요. 비싼 동네들이죠. 땅값이 비싼 곳. 그러니까 내 땅값이 얼만데 신통 안 해도 우린 잘 나간다. 그리고 우린 돈도 많다. 굳이 너희들이 안 도와줘도 우리끼리 잘 할 수 있으니까 공공기여 하지 말고 우리끼리 크게 해서 더 멋진 집 지어가지고 더 많이 벌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뭐 기사들 찾아보니까 정말로 이제 많이 났었더라고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잠원동 신반포 4차 신통기획 재건축 안 하겠다라는 걸 최종 확정했다라는 야, 게 진짜 대박이네. 22년 6월 달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치미도에서도 신통기획 제동 걸렸다. 임대주택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이 우리 이제 안 하겠다. 이거 못 하겠다. 라는 의지를 발표한 게 작년 11월 2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발표된 게 송파구의 한양 2차에서도 이제 우리 여기 안 하겠다. 철회시켜 달라라고 했지만 이제 지자체에서 서울시에서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토지도 거래 허가를 막아버리겠다. 즉 이렇게 지금 강남 상구 쪽 특히 이쪽 동네에서 이 신통기획의 취지와는 다르게 아무래도 공공기여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냥 놔둘 수만은 없죠. 그래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 트랙의 컨셉인데 여기 보시면 기획사업과 자문사업으로 나눠집니다. 이걸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일단 기획사업이란 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동네. 그러니까 주민 제한도 없고 지구 단위 계획도 없다. 우리 동네에서는 지금 아주 극초기 단계다. 그러면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이제 초기부터 다 지원해 줄게. 새로 시작하자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자문사업입니다. 즉 너희들이 주민 제한이 있고 또는 지구 단위 계획이 있다면 미리 그려놓은 그림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한 번 더 검증해서 빨리 통과시켜 줄게 라는 취지를 가지고 이 자문사업 부분에 대한 패스트 트랙, 즉 빨리 좀 진행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현 정부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아요. 주택 공급에 대해서 확실하게 밀어주겠다. 우리는 예전과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를 좀 믿고 따라와 달라.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너희들 입맛에 맞게끔 맞춰서 우리가 주택 공급을 많이 해주겠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계속 시장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모든 사람의 입장을 맞춰줄 수 있는 정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다면 빠르게 대응해서 저희도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또 투자의 효율을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준비한 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야, 역시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정부의 정책에도 반대를 하는군요.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될 거는 사업성이 나오고 수익이 되는 데는 임대주택을 굳이 환원해 가면서까지 빠르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가격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라는 생각도 또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와, 신기하다, 맞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현장을 알고 못 사는 동네는 어떻게든 임대주택이라도 넣어서 빨리 가려고 하고, 그러면 나중에 사실은 오늘 조금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좀 드냐면, 아, 이렇게 나온다면 신통 기획이 선정한 주택은 이제 못 사는 동네라는 인식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순간 탁 들었어요. 그러면 신통계획이 통과된 데가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기는 좋아도 나중에 실질적으로 실거주자들이 받아들일 때 가난한 동네라는 인식과 함께 우리가 왜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임대주택 있는 데는 학교도 같이 보내기 싫어가지고 엄마들이 학급도 나눠달라 막 이런 반대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려가 되는 그 낙후된 동네들만 하고 이제 부자 동네들은 강남이나 삼구에서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만약에 나와버리면은 전국적으로 이게 사실은 이슈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더욱더 이제 강남 상구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겠죠. 예,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예, 굳이 또 걔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안 해도 자기들 집값은 유지가 되니까 또 팔 필요가 없다. 과연 그랬을 때 신통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인기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기는 해요. 네네. 오늘 요게 조금 저한테는 생각을 하게 해 주는 좀 포인트가 됐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고요, 그루님. 그리고 혹시 수경님 뉴스 준비하셨나요? 안 계신 네, 뉴스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경님 뉴스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죠? 네. 아, 진짜 최고야. 아침 새벽마다 너무 좋아. 아, 매일 읽어주면 좋겠어. 매일 아침 혹시 나에게 영상을 보내주면 안 될까요? 눈 뜨면서 모닝 뉴스콜 신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블로그에 오디오를 좀 넣어서 그래, 해주세요. 오디오를 좀 넣어봐요, 어떻게. 그 오디오 그 프로그램 없나요? 목소리도 좋으시니까. 그쵸, 그쵸. 얼굴 들어와도 돼. 아, 얼굴을 안 켰는데 제가 네. 그날 또 얼굴이 안 나오더라고. 오늘도 안 나오네요. 이게 내가, 됐어, 나온다. 됐어, 나왔어요. 한테. 돈 벌어갖고 빨리 컴퓨터 사야겠는데? 아이고, 안 좋네, 상태가. 상태가 안 좋네. 오늘 빨리 캠 하나 네, 달아야겠다, 맞죠? 네. 비디오 끌까요, 그러면은? 지금 흔들려서 조금 예, 어디로 예, 있긴 해요. 예. 비디오 끄고, 네. 네. 오늘, 네, 한국 경제 읽고 있고요. 2월 13일입니다. 첫 번째 금리 얘기인데요. 이제 금리 얘기 지겹도록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원래 국채금리도 같이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기준금리는 아직까지는 상향이잖아요. 상향인데 국채금리는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반대로 움직이니까 왜 그러냐. 금리 정점론,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이고 내려갈 거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지금 퍼져 있어가지고, 이 모든 이제 투자나 증권이나 이런 것들이 국채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기준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기사입니다. 미국도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반등하고 있거든요, 계속. 네. 그것도 이제 금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안 오르지 않겠나 이런 심리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드는 필요 이상으로 이제 금리를 더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을 자기들은 스스로 갖는 거 있잖아요. 이제 시장이 너무 빨리 움직여 버리니까 네, 자기들은 오히려 금리를 지금 내리면 안 되고 더 올려야 되나 이런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나 금리 얘기인데요. 금리 인상이 멈춘 뒤에는 향방이 어떻게 될까라는 칼럼인데요. 이제 이분 얘기를 쭉 읽어보면은 WB 세계은행에서는 이게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별로 안 좋다. 침체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선진국이 70%, 신흥국이 60%가 침체될 거다. 그다음에 IMF는 근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올렸거든요. 근데 JP 모건에서는 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주가 조정을 했거든요.
지금 내놓으라 하는 이 전문가들도 지금 의견이 오락가락하거든요. 이 골드만삭스는 중단기 금리 하락으로 경기가 또 회복될 거다. 이렇게 다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의견들이. 그래서 이 사람의 의견은 다음 달에 이제 패드 전망에 이제 12월에 비해서 그 수치 자체가 이제 좋아지면 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걸로 보이고 금리 상승도 중단될 걸로 지금 자기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94년에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 중단되고 경기가 확 살아난 적이 있었다네요.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자기는 의견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책도 읽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책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경기도 좀 안 좋고 해서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이게 금리를 내리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물가가 또 인플레가 바로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지금 구조가 돼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금리가 내리고 경기가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지만, 그랬다가는 인플레이션이 바로 발생할 거라서 그 중간쯤 어디를 유지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게 의견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자이언트 의견. 이펙트 말하는 거 맞죠? 네, 그 책도 보면은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할 상황은 오고 있지만, 금리를 또 내리면 바로 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국제 상황에 있어서 어렵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네, 이분도 내나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얘기인데요. 저는 중국을 보면 좀 재밌어가지고 그냥 중국 얘기는 재밌어서 자꾸 이렇게 넣거든요. 중국이 정찰 풍선을 보냈잖아요. 중국이 정찰 풍선, 뭐 해커 집단, 해커 이런 거 특히 잘 이용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캐나다 등 전방위적으로 침투해가지고 이제 수단을 안 가리는 거죠, 솔직하게. 네, 침투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커를 이용해서 정보를 빼내고요. 러시아에서 원래 사이가 좋다가 60년대부터 러시아가 기술 지원 안 하겠다 해가지고 중국한테 기술을 빼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미국한테 해가지고 기술을 주로 해커를 이용해가지고 기술을 빼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산업, 자동차, 기술, 뭐 지식재산권 가리지 않고요. 제일 피해가 큰 곳이 한국인데, 한국은 의외로 이런 데 둔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가 1950년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기업을 영위한 기업의 가업 상속세가 이제 혜택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공제 한도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인적 공제에 태아까지 포함해 준답니다. 뱃속의 태아까지. 그래서 상속세가 많이 이제 줄어들고요. 근데 저는 이 기사를 좀 유심히 봤는데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 수혜단지인데요. 일기 신도시 이제 뭐 재건축하는데 굉장히 이제 수혜를 주잖아요. 완화를 해주잖아요. 그 수혜단지를 찍은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일기 신도시 중에 어디가 바로 수혜가 올 것 같다. 단지를 찍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기 상세히 제가 다 적진 않았는데, 여기 이 기사를 혹시 찾아서 읽어보시면 궁금하시면 전문가들이 완전 찍어놨어요.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들, 그다음에 신분당선 장자역 주변에 늪티마 상록마을, 지하철 4호선 평촌역 범계역 일대, 삼본역 일대, 역세권이 유리하대요. 용적률 자체가 유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일산도 역세권 주변에 후곡마을 3, 4, 10, 15 이렇게 딱딱딱 찍어놨습니다. 부천 중동 7호선, 부천 시청역하고 신중동역 여기가 좋다. 이런 식으로 다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 어떤 투자 전문 블로그에 보니까 이 기사는 아닌데 이제 어쨌든 특별법이 보도자료 난 거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서울이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이제 격변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기 신도시까지
고까지가 우리나라의 이제 핵심 이제 도시라고 보더라고요. 고까지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완전히 이제 개벽시킬 거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곳들은 여기 기사도 보면 30년 정도 돼야 삽을 뜰 거라고 보더라고요. 2030년. 그러니까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명의로 사놓으면 너무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세를 좀 봤는데 계획이 보통 7, 8억이더라고요. 계획이 7, 8억. 분당 같은 경우는 7, 8억이고 뭐 평촌 이런 데도 4억 정도, 일산도 계획이 한 4억, 3억, 못해도 3, 4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돈을 더 모아서 네, 자녀를 사주기로. 네, 한번 단지들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찍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 이야기인데요. 경매 지난해 말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매 시장으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뭐 경매 물건 중에 재건축, 리모델링 이슈 있는 걸로 사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경매 물건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답니다. 21년 있잖아요. 그때 전세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21년 전후에 전세 계약한 것들, 그 전세가 돌아오는 내년 말까지 경매 물건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미분양 공포. 지난달에 건설회사에서 조사하니까 이달에 한 7,275가구 정도 할 거다, 분양할 거다라고 했는데, 공급을 할 거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의 22% 1,569가구밖에 공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분양이 날까봐 두렵기 때문에 분양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분양이 심각한 대구는 시 자체에서 지금 주택 공급 전면 중단을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되는 것 중에 대부분 물량이 지금 수도권에 있다고 해요. 공급 물량 중 65% 8,149가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네, 주로 수도권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분양을 앞둔 게 수원, 중흥, 인천 미추홀구, 더샵, 아르텟, 영등, 포자이, 디그니티 뭐 이렇게 있거든요. 네. 부산도 에코, 데타시티, 프루지오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공사비가 평당 700만 원 정도 된다. 요거 이제 공사비에 대해서 저도 잘 몰라서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서울의 23개 정비사업장 평균 공사비가 673만 원 평당. 21년에는 578만 원이었대요. 거기서 100여만 원 정도 올랐고, 소규모 정비사업하고 리모델링이 공사비가 비싸대요. 공사비가 비싸고, 소규모 정비사업 10곳은 675만 원이었고, 리모델링 6곳은 694만 원이었고, 재건축 재개발은 561만 원, 조금 가격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신탁 방식이 싸느냐, 조합 방식이 싸느냐 보니까 신탁 방식이 저렴하대요. 조합 방식으로 하면은 561만 원인데 신탁 방식은 521만 원이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건설사들이 서로 건설사 시공사 선정하면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을 안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수의 계약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수의 계약이 늘어날 것 같다고 합니다. 재건축 공사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공부하다가 막 다 올릴까 하다가 그냥 톡방이라서 다 안 올렸는데, 역세권 아까 전에 일기 신도시 발표한 지역들 있잖아요. 나라에서 이렇게 찍어주고 밀어주는 데는 매가가 안 떨어졌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안 제가 떨어졌어.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뉴스 기사에서 어디 몇 프로 떨어졌네 이렇게만 보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되게 이렇게 지금 KBC 계열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하락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지금 또 앱이나 이런 어플에서 보여주듯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한 데만 자꾸 보여주니까 사람 심리가 이렇게 하긴 한데, 진짜 투자자들은 지금 이제 조금씩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돈 있으신 분들은 이제 상가주택 건물들도 사시는 느낌이 좀 들고, 그냥 뭔가 이제 데이터로 된 자료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팀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찍어보면 지금 거의 역세권이라든지 나라에서 밀어주고 정부 정책을 공부한 곳들, 이런 곳들은 일단은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다른 지역이 오를 때 얘들은 포텐 터지듯이 아마 많이 오를 것 같다는 범접 불가의 물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팀들은 지금 공부하는 팀들이니까 알고 있어야겠다 싶어서 제가 톡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그재그님 늦게 들어오셨는데 도시개발 계획에 찍어주는 지역이랑 아까 전에 그 신도시 그 찍어준 지역들 있잖아요. 그 지역들 중에서 오히려 역전세에 있는 지역을 뽑을 게 아니고 거기는 해당 그 우리가 왜 구역 지정한 곳에서 벗어난 지역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하락률을 똑같은 아까 말하지만 뭐 용인이든 또 우리 경기도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떨어질 수 있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정부가 찍어준 구역 안에 있는 물건들은 매가가 안 떨어졌고 거래가 오히려 안 되고 이제 매가를 유지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물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미르님이 얘기하셨던 조합에서 자체 전매 제한을 걸어서 이렇게 그 매가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똑똑해져가지고 생각보다 급매물 싼다는 거는 결국 설거지하는 것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침에 제가 왜 이게 그래프 같은 거 올려줬잖아요.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 하수, 중수, 고수 뭐 이렇게 디벨로퍼가 어디 얼마만큼 많이 먹는지 그런 거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좀 다지면서 오늘 공부를 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제가 하루 종일 좀 뛰어다니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좀 구역도 물건을 많이 봤는데 부산이나 이런 데는 조금 이제 관천한데 이런 데 싼 게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매물이 이제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는 거를 아시고 우리가 체크를 해서 조금 저평가된 지역들을 많이 찾아놔야겠다. 그래야지 이제 어느 타이밍이 됐을 때 이제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천천히 해야죠. 그죠? 우리 팀들은 지금 그만큼 달려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하루도 마키네 라디오 또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정리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걸 하니까 제가 발표하려고 계속 그 지도를 보게 되고 그 구역들을 살피고 제가 보는 물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서 말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게 포인트가 되니까 시간이 되시면 조금 규칙적으로 우리가 발표하는 시간을 스스로 갖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큰 물건들도 보면 지금 싸게 나오는 물건들 또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지금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오늘 마키네 라디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